이번에 한니발을 봤어요. 저도 한니발을 엄청 좋아합니다. 정말 대단한 캐릭터죠? 그러게요. 정말 굉장히 극적인 인물이더라고요. 맞아요. 영화의 안소니 홉킨스가 최고지만 드라마에서 매지 미켈슨의 연기도 환상적이었죠. 그 한니발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필립 프리먼의 한니발입니다. 저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로 로마사에 입문했어요. 1년에 한 권씩 나오길 기다리는 맛이 있었죠. 이 시리즈의 총 15권 중에서 인물의 이름이 부제에 들어간 건 딱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한니발입니다. 이 책은 로마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로마사를 썼지만 그래도 한니발만큼은 계속 탁월함을 강조했어요. 알프스를 뚫고 진격한 과감한 진군, 사관학교 전술 시간에 아직도 나온다는 칸나이 전투 등 로마 편애가 가득한 작가의 시각에서조차 한니발만은 무척 대단하게 그려놓은 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 한니발의 입장에서 한니발을 조명하는 책이 나온다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냉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주고 싶은 별점은 4개. 한니발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 자체가 훌륭하니까 책도 참 재밌습니다. 다만 좀 더 이 책을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작가의 문장 자체가 간결하고 흡입력이 있고 번역이 그런 작가의 문장을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사의 입문으로가 아니라 그냥 문장이 재미있는 책으로서도 그리고 알차지만 얇은 책으로서도 충분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누가 남긴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바뀌는지를 비교하는 재미는 좀 덜한 편인 것 같습니다. 한니발은 유독 기록이 많은 인물이고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라는 점에서 삶의 과정과 결과가 뚜렷한 편이라서 역사의 해석을 비교하는 재미는 좀 부족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나마 아주 적은 부분들은 비교가 가능하긴 한데요. 일례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선 한니발은 로마 진군 중에 병으로 눈 한쪽을 잃고 애꾸가 되었다는 묘사가 있는데 이 책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는 정도였다고 말을 하지요. 한니발을 둘러싸고 있는 자잘한 이야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큰 흐름 내에서 비교할 대상은 없는 인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이 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선 책 중간마다 작가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는 즐거움 자체는 정말 큰 책이었어요. 본편에 들어가기 전에 표지부터 살펴볼까요? 표지가 진짜 멋들어집니다. 코끼리를 타고 있는 한니발을 유광양각으로 프린트하다니 너무 멋져요. 실제로 한니발의 전략은 기병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코끼리를 메인으로 한 전투는 잘 없었지만 코끼리를 탄 장군이라는 위용은 지금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얇기, 로마인 이야기 2권이 사실 두께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책이 꼭 한니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얇아 보여도 한니발의 생애를 꽉꽉 채우기엔 모자람이 없습니다. 재미있고 얇다? 저는 이런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한니발이란 인물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한니발은 카르타고 사람이에요. 현재는 트윈시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탈리아, 즉 고대 로마와는 지중해를 끼고 무척 가까운 걸 보실 수 있죠. 한니발이 어렸을 때 카르타고와 로마는 지중해 패권을 두고 이미 한번 크게 전쟁을 치룹니다. 그걸 1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고 그 전쟁에선 카르타고가 패배를 합니다. 패배의 대가로 로마에게 막대한 배상빚을 지죠. 카르타고 내에선 두 가지 파벌이 생깁니다. 한편은 본국의 농민들을 더 착취하자는 것이고 다른 편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죠. 그중 한니발의 아버지는 옆나라 스페인을 정복해 로마에게 배상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쟁, 아니 정복의 길을 걷게 되지요. 스페인 정복을 통해 어느 정도 기틀이 닦이고 그의 나이 28, 로마를 침공합니다. 그것이 2차 포에니 전쟁이 되죠. 1차 전쟁 때 해군의 약세로 고생한 로마는 2차 전쟁 시기엔 해군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해 로마를 공격할 순 없어서 한니발은 알프스 산맥 행군을 감행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런 경로가 되겠네요. 스페인에서 시작해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군하죠. 병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되지만 결국엔 알프스 산을 건너는데 성공. 그 이후엔 이탈리아의 반로마 세력을 흡수하며 전략과 전술로 로마군을 크게 격파해 갑니다. 그중 가장 큰 승리는 로마의 군량 창출
창고였던 칸나이에서의 승리입니다. 이때는 정말 로마가 무너질 수도 있는 큰 분기였죠. 하지만 로마는 정말 잘 버텨냈고 로마의 동맹은 훨씬 단단했으며 본국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한니발은 결국 이탈리아 반도에서 메말라가듯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엔 로마와 본국의 정적들에게 눈엣 가시가 되어 결국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천재의 등장과 언더독의 승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천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로마의 정세와 한니발이라는 천재지변을 겪고 더 단단해지는 로마의 모습까지 보게 되면 인물 자체가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한니발을 이야기할 땐 결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전투에서 사용한 전략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큰 승리였던 칸나이 전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림이 없기 때문에 꼭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칸나이 전투의 병력 배치는 로마와 카르타고 군 모두 자신이 질 거란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가 자신이 가진 최대의 병력을 동반했죠. 카르타고는 약 5만 명, 로마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당시의 전략이란 기병은 기병끼리, 보병은 보병끼리 싸우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엔 기병끼리, 중앙에선 보병끼리 대치하고 우측에 또 기병 간에 배치가 된 것입니다. 이때 군사의 수준 차이는 보병은 로마가 카르타고에 압도적으로 우세, 기병은 카르타고가 로마에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 기병은 말을 타는 특성상 군사의 수가 많을 수가 없어서 보병의 수가 많은 로마군이 크게 우세했던 게 사실이긴 하죠. 등자가 발명되기 이전이라 말을 탄다는 것 자체가 어릴 적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익히기 거의 불가능한 기술이었거든요. 여길 보시면 로마가 보병을 엄청 넓게 펼친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로마군이 보병에 가지고 있던 자신감의 넓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강을 옆에 둠으로써 카르타고 기병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병의 수준 차이가 크게 나니 똑같이 활동에 제약을 받던 로마군의 기병이 훨씬 빠르게 패퇴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일직선이 아니라 부채꼴로 펼쳐진 카르타고의 보병이 생각보다 로마 보병의 기세를 잘 버텨냈다는 점입니다. 전투가 진행됨에 따라 로마군의 핵심 전력이 카르타고군의 보병과 기병에 둘러싸여 말 그대로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포위선멸전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발생한 것이고 기병으로 보병을 상대한다는 강력한 전략이 빛이 난 거죠. 로마는 10만 명의 병사 중 약 7만 명이 전사하고 포로로 2만 명이 잡혔으며 카르타고군은 6천 명 남짓만 전사했는데 그마저도 한니발의 정예군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모집한 반로마 세력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크게 승리한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로마는 한니발에게 아들이나 남편을 잃지 않은 어머니나 아내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커다란 승리를 일궈내고서도 로마를 함몰시키는 것은 실패했으니 로마의 저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니발의 입장에서 보면 칸나이 전투 이후의 시간은 속이 터지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한니발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더 응원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지네요. 한니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2권을 다시 읽었어요. 전투를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게 참 좋았고 조금씩 차이나는 서술을 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한니발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